네. 자, 광고가 길다 그러셔서 얼른 들어갑니다.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미국 시장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지난 12월 말에 좀 조정을 보였었죠. 근데 1월 들어서 강세를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0.48%, 나스닥 0.8%, S&P 500이 0.65% 상승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반도체 주식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다른 쪽에 뭐 정유주나 은행주 이런 쪽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금요일 날 다시 반도체 쪽 주식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CES가 있었죠. 그래서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알파벳이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시가총액 2위가 됐다는 게 특징이었고 지금 올해 1월 들어서 지정적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방산주가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주요국 시장에서 방산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간으로도 한 거의 2% 가까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상승에서는 특징적인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5% 올라서 신고가 다시 됐고요. 샌디스크가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12%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다시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반면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그냥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인텔이 급등을 하네요. 연속적으로 인텔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텔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텔 CEO와 면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인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도체 주도에 강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이 일봉입니다. 신고가 지금 이 가로선에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신고가에서 아랫부분에 있죠. 네. 이것은 이제 나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기술주들이 지금 박스권에 그냥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우가 신고가 내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올 초에 들어서 길주에서 다소 은행주나 정유주나 방산주나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좀 이전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일봉입니다. 엔비디아가 박스권에 그냥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얘들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봉입니다.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샌디스크는 지난주에 CES에서 젠슨왕 CEO의 스토리지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 뉴스를 좀 가져올 것입니다. 샌디스크의 3월에 아마 가격을 100% 올리지 않을까. 100%요? 네,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6%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 코스닥은 0.25%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1월 달 들어서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1월 2일이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졌어요. 코스피는. 하루도 안 빠지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면 강력하게 매수했느냐고 그렇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도 환율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457원까지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은 1조 8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9천억 정도 팔았고요. SK하이닉스를 7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약보합이었고 삼성전자는 강보합이었습니다. 그걸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수의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는 8.1% 올랐습니다. 와. 고점 기준으로 12% 올랐다가 지금 후반 들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SK하이닉스도 9.9%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고점이 16.4%였어요. 그럼 1월이 지난 한 주가 1월이잖아요. 네. 그럼 하루 빠진 게 뭡니까? 1월 2일이죠. 금요일. 합치면 두 종목이 15%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6% 오를만하죠. 네. 이 두 종목이 그렇게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쉬어가지 않을 거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뭐 이쪽에
굉장히 강세론자들도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현대차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7.5% 올랐고요. 기아가 6%, 삼성중공업이 8%, HD한국조선이 5%, 하나엔진 9%, 하나시스템은 27.5% 올랐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1.3% 올라서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 그리고 우주항공과 연관되어 있는 방산 네.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좋아진 거죠. 네. 질적으로. 반도체만 계속 가다가 반도체가 쉬는 동안에 이들이 좀 오르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소위 자동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반도체가 있고 자동차가 후발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쉬었던 조방원의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코스피가 6% 올랐는데 코스닥 0.25% 올랐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원래 연초에 코스닥 잘 간다는 게 통념이었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이거는 제약바이오가 그 전에 먼저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이 빠지고 있고요. 로봇도 먼저 올랐죠. CES 때문에. 네.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화장품하고 엔터는 한한령 해제 얘기가 있다가 그것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빨리 안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밀렸어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형주 여전히 대형주 위주이고요. 그리고 수출주 위주이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에는 CES가 있었잖아요. 네. CES 관련돼서 가장 지난주에 각광받았던 곳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들 쪽이 오른 거예요. 그 차트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이고요. 주춤주춤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가서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나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도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몇 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건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윗골이 좀 이렇게 달았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매물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굉장히 가파르죠. 네. 가파르게 삼성전자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SK하이닉스의 주봉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둘이 같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지난주에 차익 매물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동안에 누가 그럼 받쳐줬냐? 뭐 HD 현대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네.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는 내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와, 신고가군요. 급등해 버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이 아니고요. 한국항공우주 카이 그리고 LG 넥스원, 뭐 현대로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을 제가 이렇게 그냥 가져온 겁니다. 하나에어로가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상대적으로 좀 원자력은 약했지만 그래도 지난 이게 주봉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원자력도 큰 양봉을 그렸죠. 그래서 지수 상승이 보탬이 된 거고요. 제일 강했던 것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룹 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바야흐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왜 못 올라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현대차가 지난해에 못 올랐던 것 중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관세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작년의 피크가 아니겠냐. 올해의 성장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못 올 이유가 없지 않냐. 또 저평가 국면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CES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에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후발로 현대차 그룹이 올라왔지만 이번 올해에는 피지컬 AI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강세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자력 얘네들이 전부 다 양봉을 크게 그리고 움직이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가되
다른 쪽에 그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쪽에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보면 시장의 심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 또는 위쪽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지금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수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일봉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말씀드리기를 6월 달에 1차 상승이 있었고 9월과 10월에 요 칸이 이게 2차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지금 3차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빈센트 그 화요일 나오시는 분이 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던데 이거 1분기에 그냥 가지 않겠냐 목표 지수를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500, 4,6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첫 주 지난 거예요. 첫 주. 한 주 지났는데 네. 이렇게 지금 뭐랄까 시장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곧바로 올라가 버리면 또 그만큼 또 조정이 어느 정도 순간 되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는 거죠. 이게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쉬어갈 때 어떨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지금 쉬어가는 걸 준비하고 내가 미리 지금 준비한다는 거는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시장이 이제 보여집니다. 전 박 기사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던 주도주가 가고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시장 전반적인 체질이 개선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분위기는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쉬었던 자동차가 또 시가총이 높은데 자동차도 다 올라가지고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매크로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첫 주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던 것은 TSMC 매출이 4분기가 분기별 20% QOQ로 급증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새해 첫 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퀀트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되게 긴 자료인데 그냥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 안에서 하나만 가져왔는데 1950년 이후에 새해 첫 주 상승했을 때를 쫙 봤더니 연평균 14.2% 정도였고 상승 확률은 84%였더라. 그래서 올해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이런 것들 가져오긴 했는데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CES를 이제 마무리하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좀 나올지 좀 큰 빅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지 또 코스닥도 같이 또 매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4일날 연준 베이지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통위가 있고 금리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일날 미국 CPI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써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날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된 최종 판결, 그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인데 그 재료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변동성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보면은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막 지속적으로 사지 않아요. 1조 원 사다가 그 다음날 1조 원 팔다가 이게 지금 환율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불안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순매수가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하고 다른 쪽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이 외국인들 매도를 받아내면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은 다른 쪽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개인들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금 관심이 많은 수급적 요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1월 2일부터 6일 연속 상승했다는 겁니다. 1월 2일부터 1월 시작해갖고 6일 연속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 S&P 500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일부터 6일까지 6일 연속 상승했으니까 지난주까지 6일 연속 상승한 거 보면 우리 시장이 올해 뭐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걱정거리는 가파르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강세와 조선 방산 원자력들이 다시 반등한 것은 지수 강세 플러스 요인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가 미국은 안 가고 한국에 왔네요. 네. 산타가 미국에 안 가고 한국에 왔어요. 미국은 안 갔나? 네. 연말에 빠져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냥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한테 뭐 수익률에 크게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와 있는 온 거죠.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어. 네. 산타 아저씨.
그렇죠. 아, 그 우리나라는 새해 첫 주에도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현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뉴스는 뭐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런 뉴스를 가져온다 하실지 들으면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초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베이나 보고서 있으면 이제 중간중간 하나씩 그냥 가져오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590명의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한 내용들을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미국 증시가 20% 최대 20%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발표한 그 서베이에 그 대답한 사람들 60%, 하락 예상은 38%, 20% 이상 상승할 것은 11%. 그러니까 이 아주 급등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달러 지속 예상은 76%,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달러는 좀 약세로 많이 보고 있는 걸로 보시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5,000달러 이상이 30%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강세였지만 2026년에 상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1번이 엔비디아 48% 대답으로 2번이 미국 회사채 25%, 금 15% 확률로 코스피 13% 확률로 98% 확률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요. 2025년도에 제일 좋았던 순서대로예요, 거의. 강했던 쪽에. 네. 그러니까 2025년도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2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서베이가 있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의 기대는 올해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한 트럼프 정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의 단독 주택 매입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입 금지 이거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2천억 달러의 모기지 채권 매입으로 모기지 금리 하향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3년인가 4년 만에 지금 6%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준의 올해 금리를 1%까지 인하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갤런당 2달러의 휘발유 가격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랐다가 지금 3달러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진짜 싼 거죠. 네네. 우리하고 그렇죠. 비교해 보면 물론 환율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3달러면 1,000원 초반인 거예요. 갤런이 한 3.9, 네, 4달러 네, 가까이. 네. 4리터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2달러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물가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물가까지 고려해 보면 진짜 싼 거죠, 미국은 석유 그렇죠. 기름. 네. 예.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기반으로 경기 부양 지원금을 주겠다. 이걸 이번 1분기에 가장 강력하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책적으로 내수 부양과 그리고 뭐라고 볼까 유권자를 위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죠? 시장의 유동성이 또 확대되는 겁니다. 네.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올해의 시장의 매크로에는 유동성과 AI라고 제가 항상 그걸 써놓잖아요. 이렇게요. 네. 유동성과 AI.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성 부분은 좀 이런 지금 정책들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기대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다보스 포럼이 19일부터 23일까지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의 재건안을 확정할 건데 내용이 뭐냐? 다보스 포럼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8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합의할 것이다라는 영국의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용이 지금 평화에 대해서는 한참 얘기하다 요즘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종전 내에서. 네. 그래서 일단 전후 재건 먼저 합의하고 그다음에 평화과 안전보장에서 추가 협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순서적으로는 이게 반대로 가야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평화과 안전보장 여기가는 서로 이제 이해관계 또는 서로 뭐라고 표현할 거야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젤렌스키도 그리고 하여튼 그만둬야지.
이란 시위 사망자가 세 자릿수 이상으로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심층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안 한다더니 자꾸 껴들기는 이란 상황이 워낙 심각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란 상황이 심각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뭘까 원인과 결과 선후를 따지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연초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지정 리스크를 불거지게 만드느냐. 네.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올해 선거를 앞두고 뭔가 다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새로운 그러니까 선거 정책으로 이렇게 네네.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화가 필리 전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주를 더 이상 받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만들어요, 배를. 네. 그러니까 도쿠가 다 꽉 잡고 그래서 부근에 있는 도쿠들을 더 인수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조선소에 활용 중인 로봇 등 현대적 제조 방식을 미국 현지에 도입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아마도 추가적인 조선소 또는 도쿠 인수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뭐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광통신 시장에 대해서 우리 또 오랜만에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뭐 당연히 뭐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서버 AI 인프라 수요로 인해서 28년까지 약 34%씩 성장 전망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광통신 시장에 대한 테마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뉴스들이 좀 있고요. 자, 반도체 관련된 뉴스는 제가 할 때마다 요즘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는 웬만하면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뭔가 의미가 있거나 새로운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투자자들의 미팅, 그러니까 IR을 한 거죠. JP모건에서 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의미 있게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루빈과 블랙웨어 관련 수요가 2066년만까지 확대되고 있고 브로드컴용 TPU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라인을 증설할 건데 그래서 라인 증설로 인해서 출하량이 20%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요는 30% 이상 성장으로 핵심 고객들의 중기 메모리 수요를 총 수요에 대비해서 약 50에서 3분의 2 수준뿐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디램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약 60% 상승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도에 신규 공장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연초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됩니다. 이게 그래서 수요 초과 현상이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낸도 부분은 AI 추론 과정에서 소위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 여기가 스토리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샌디스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엔비디아 CES에서 인펄스 컨텍스트 윈도우 스토리지 플랫폼 발표했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여기 가격이 좀 오른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좀 샌디스크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가장 큰 중장기 수요원으로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가 될 수 있겠다. 이거 지금 마이크론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크론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128기가 디램 그리고 2TB 낸드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향후 수백만 대 단위의 로봇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메모리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아니 로봇 지금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엄청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얘네들도 그쵸 메모리 엄청 잡아먹을 거 예,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아 그러네.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는 게 2차 전지인 거예요. 그렇죠. 네. 로봇에 이렇게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면 거기에 2차 로봇에 들어가는 거 다 2차 전지거든요. 네. 그게 있는데 아직 지금 2차 전지는 주가가 안 좋으니까 이게 없는 거고 이 2차 전지 주가 오르면 이 설명 하겠죠. 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건 딴 얘기고 로봇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의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다. 네네.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샌디스크가 급등을 했는데 샌디스크에 대한 얘기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스토리지 쇼크로 인해서 샌디스크가 시장 판매자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기업용 낸드 가격을 3월에 100% 인상 예정이다. 라고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나오고 있고요. 1년에서 3년 공급을 보장해달라라는 조건으로 이 구매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대신 그러면 전액 현금으로 선납해달라.
샌디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런 일도 합니다. 있어요? 예. 와. 예. 이게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메모리 업체들의 AI용 제품으로 집중하는 사이에 일반 낸드 공급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네. 지금 샌디스크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주가는 폭등하고 있는 먼저 상황이다. 돈 내놔라. 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그럼 있는 내가 상황입니다. 물건 줄게.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있죠. 낸드 그 저희 팬데믹 때도 가격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그런 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 이번엔 디램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 애플이랑 다 와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향후에 2년 3년 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이제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막 증설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가격은 칩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게 지금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처럼 뭐 멀리 가면은 예전에 IT 버블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칩 수요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방 꺼졌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이번에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자료를 뭐 이것저것 다 보고 그래도 근데 다 너무 그 고점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해 의견이 너무 달라요, 다. 30년까지가 제일 멀더라고요, 아직 지금 보니까. 그래요. 30년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27년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네. 27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30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은 더 가겠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27년 상반기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를 상반기까지만 내가 좀 보고 좀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누구도 몰라요, 그거를. 네.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네. 근데 27년 말까지다 그러면 올해 내내 좀 괜찮을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쪽에 반도체 쪽을 매매를 그동안에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하시는데요. 이게 선반영이 짧으면 6개월인데 대부분 6개월 이상이에요. 한 1년 정도 선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점이 이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쇼티지가 나는 고점이 내년 2027년 상반기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반영을 하고 주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게 쇼티지가 계속 날 거냐 이런 고민을 되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뭐 의견이 다 다르니까 진짜 이쪽 전문가분들의 보고서들이, 그리고 해외 보고서들도 다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건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이쪽에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 앞으로 3년 거까지 지금 전액 이제 완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은 그걸 이 주가는 이후에 완판할 것까지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년 더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애플이 첫 폴더폰을 올해 9월 출시 전망이다라는 보기가 나왔는데 뭐 아직 좀 자신이 없는지 이렇게 애플의 워딩을 제가 따옴표로 가져왔는데요. 기본 일정은 9월 출시로 잡혀 있지만 연기 가능성도 있다. 초도 물량 기준으로 패널 약 900만 대 정도가 공급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출시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품 공급이나 장비 공급은 먼저 들어가죠,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먼저 아마도 선반영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의 자체 발전 시설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누가 하느냐? 미국의 지역 전력망 운영기구들이 운용사들에 대해서, 즉 데이터 센터 운용사들에 대해서 자체 발전 시설 구축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응대하지 못한다. 네. 요 사이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잠깐 그것만 설명드리면, 이 데이터 센터에 그 전기 공급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민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망 운영 기구에 있는 이 전력망 회사들이죠. 네. 이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들이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쓰는 시간대에 우리가 많이 줄게. 대신 이 민간이나 다른 데 들어가는 시간 요 시간에는 좀 줄여줘. 근데 데이터 센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애들이. 그래서 우리 불가하다. 그래서 그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니네 데이터 센터에 니네가 져 그냥. 네. 발전 시설 니네가 져라. 예,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안 돼. 예, 지금 이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사이트 전력이 필요한 거고. 예. 연료전지, 뭐 가스터빈, SMR 뭐 이 정도가 되죠.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 얘기 맨날 하잖아요. 이런 선언적 문구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우리 에너지 정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그런데 원전이 대형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계획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도 우리도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통령께서 에너지 대전환을 지금 굉장히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거 아니야? 과거 거에서 뭐 수정되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원자력 비율이 얼마큼 될 건지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은요. 이 직접적으로 시황의 얘기 아니고요. 오늘 투자의 얘기 아닌데요. 굉장히 요거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꼼꼼히 나를 뭐 할 건가를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부터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3법 개정했죠. 세법 개정하죠. 이런 개정의 부분들이 있고 기업이 변화하거나 시스템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니 그걸 해놓으면 뭐예요?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정책이 마지막이 될 거다. 이걸로 이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정책이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 나와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드린 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국민성장 ISA, 우리 ISA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약간 우리 금투세 폐지되면서 연기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유명물실하면서 별로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민성장 ISA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해서 2분기에 3분기 중에 6천억 규모의 국민참여형 이 ISA 출시해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분리과세 한다는 거고요. 생산적 금융 ISA라는 건 뭐냐면 벤처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에 투자하는 여기에 IS를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여기에 또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청년들은 청년형 ISA를 도입해서 연봉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 과세, 납입금 소득 공제 이런 것들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 3년 이상 했을 때 300만 원 공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년 200만 원의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지금 바뀌고 네. 있어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굉장히 이 수급에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읽어보십사 하고 제가 가져왔고요. 마지막 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자본시장 개방 확대, 국제 표준 기반의 거래, 결제 자동화 시스템,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 이거 왜 할까요? MSCI 선진국 편입도 있지만 해외 개인 투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 계좌 갖고 우리가 지금 우리 계좌 갖고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다 네. 사잖아요. 그들이 살 때는 우리 걸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래서 이 뉴스에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들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를 올 상반기 내에서 마무리를 일단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외국인 통합 계좌가 요거예요. 통합계좌 그건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 아, 전체에서 하나인 거고요. 아, 통합계좌. 네네. 통합계좌 만들어졌는데 계좌만 있으면 뭐예요? 이게 돼 있어야죠. 아, 네네. 외환하고 동시결제 시스템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거래 표준도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루트가 좀 많이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